분이 전해드렸습니다.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요? 이제 뭐 9월도 됐으니까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네, 드디어 이제 휴가철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휴가철에 이제 해외여행 많이 다녀오셨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가보면 비행기들이 참 많은데 그렇습니다. 가끔 저는 궁금해요. 이 비행기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연료를 쓸까? 아, 그러게요. 신기하죠.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예, 어느 정도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양이 많이 쓰죠. 일단은 몸집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작은 네. 비행기는 작게, 큰 비행기는 당연히 크겠지만 네. 예, 엔진이 4개 달린 이제 보잉 747 우리가 보통 전복이라고 부르는 네. 예, 747을 기준으로 보면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보통 시간당 한 10,000에서 12,000리터 정도 사용합니다. 한 시간에. 예. 그러니까 승용차에 우리 보통 가득 채우면 60리터, 네, 70리터 네, 정도 그렇죠. 되는데 그러니까 한 170대 정도 승용차가 사용할 연료를 한 시간에 이제 사용하는 셈입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비행기가 사용하는 이 항공유 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우리가 뭐 휘발유라 부르지 않고 항공유라 항공유. 부르는 예, 네. 이게 휘발유가 아닙니다. 휘발유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어떤 기름을? 예, 이 항공유는 기본적으로 케로신 즉 이제 등유. 등유예요. 예, 우리가 이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의 일종인데 네네. 이거를 이제 별도로 처리를 하는 거죠. 더 훨씬 순도가 높고 불순물도 적고 그다음에 높은 고도에서 얼지 않도록 이제 그렇겠네요. 결빙 방지제 또 정전기가 일어나면 화재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정전기 방지제 이런 이제 항공용 특수 점가제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항공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재밌게도 이런 항공유도 당연히 이제 수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아,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뭐 기름 안 나는데 항공유는 또 제일 많이 수출하는군요. 네, 기적 같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이게 통계를 찾아보니까 202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25만 배럴을 수출해서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2위, 3위가 각각 네덜란드, 미국 네. 이렇게 되는데 한 17만 배럴 정도를 이제 보통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휴가도 끝났으니까 네. 예, 항공유와 관련된 항공유. 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항공유 관련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제 여행 가는 즐거움에 좋기는 합니다만 네. 이 국제선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도 10,000m 이상의 성층권을 주로 다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km를 비행할 때마다 285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네. 예, 특히 높은 고도에서 배출되는 이 이산화탄소는 기후 변화의 이제 주범으로 이제 몰리고 있는 거죠.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같은 1km 갈 때 한 104g, 그 다음에 철도는 14g 정도를 이제 배출하니까 항공기를 탈 때마다 기후 변화에 상당히 일조를 한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5% 정도가 이 항공 부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연합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은 이제 항공사들에게 이거 좀 줄여봐라 네.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SAF, 뭐 사프라고 부르기도 하는 지속 가능 항공유입니다. 일반 항공유하고는 그러면 다른 거죠? 예, 좀 다른 거죠. 처리가 좀 예. 들어가겠죠? 쉽게 말하면 이제 첨가제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네. 우리가 이제 디젤 승용차 몰고 다니신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 우리가 승용차에 주유소에 가면은 이제 네. 휘발유 말고 경유 있죠. 네. 경유를 주유하게 되면 이게 100% 원유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한 4% 정도는 바이오 디젤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폐식용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바이오 디젤이 한 4% 섞여 있는데 네. 항공기에 들어가는 항공유도 똑같이 이제 이런 폐식용유, 뭐 폐목재, 팜유, 뭐 도시생활 폐기물 등등을 이용해서 또 연료를 만들어서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SAF, 사프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프가 네.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나 감축할 수 있는 거고 효과가 있는지? 예, 사프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많이 섞느냐, 적게 섞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네. 뭐 보통 이제 최소 20%에서 최대 85%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용하면은 좀 상당히 효과는 좀 있습니다. 분명히 보이네요. 효과는 있어요. 네, 네. 예.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일 상식적으로 쉽게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네. 폐식용유, 그다음에 동물 비계
뭐 식물 기름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이제 해파라는 이제 방식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다양한 원료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익숙한 네. 방식인데 네.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대량의 항공유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원료 수급이 이제 만만치 않다라는 문제점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수소를 좀 첨가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별도의 또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럴 바에는 이거 그렇죠. 왜 하지? 라는 이제 이야기들도 좀 나옵니다. 네. 네. 이것 말고 이제 코프로세싱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 석유를 이제 정제하는 과정에서 네. 그 과정에서 폐유나 왁스 또는 이제 식물성 기름들을 미리 섞어가지고 이제 생산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 같으면은 기존의 정유 설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네. 생산하기는 편리한데 네. 문제는 이제 수율이 좀 낮다, 생산성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좋을 수는 없나 봐요. 항상 좀 한계가 보이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좋은 거 없어라고 그래서 뭐 네. 바이오 알콜, 뭐 바이오에스, 뭐 바이오매스 이런 것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상업성 돈이 되느냐의 문제에 지금 좀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속 가능 항공유 SAF 사프가 예. 아무래도 좀 비쌀 거잖아요. 기존 네. 항공유보다는. 그렇죠. 그래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항공사들이. 항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원가 부담이 올라가니까 네.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국가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이걸 자꾸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도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그러느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네. 같은 양이면 기존 항공유보다 적어도 한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비쌉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점차 이제 사프 사용이 이제 의무화되고 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노르웨이가 2020년부터 이 사프 사용을 이제 의무화를 시작을 했고요. 네. 올해부터는 이제 유럽 연합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사프 사용을 이제 의무화하는 그 시작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앞으로도 이 의무화 국가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비율로 혼합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시작은 좀 약소하게 시작합니다. 네. 보통 한 1%에서 2% 정도 이제 석도록 이제 의무화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혼합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목표치들을 다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갑자기 올리면 네.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미리 가격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미리 스케줄을 정해놓는 거죠. 네. 그래서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30년 앞으로 이제 5년 남았는데 그러네요. 30%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상당히 높아지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마다 좀 다른데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20%를 이제 목표치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 운항하고 있는 비행기들이 점점 네. 사프를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현재 사프 시장은 연간 한 80억 리터 정도 규모인데 네. 2050년 정도 되면 4,500억 리터 가까이까지. 그러니까 연간 매년 한 17.5% 정도씩 증가하는 거니까 야 이게 상당히 커지는 시장이다라고 그러네요.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4년 8월 작년 8월에 일단 도입한다. 라는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2027년부터 의무화를 이제 지금 염두에 두고는 있는데 네. 뭐 이제 혼합 비율은 아직 발표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2025년 올해 상반기에 이거를 이제 확정할 예정이었는데 네.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얼마나 섞느냐에 대해서는 뭐 다른 나라처럼 한 1% 내외를 일단 시작으로 네. 예, 점차 높여가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항공유 수출 1위 국가가 우리나라인데, 네. 예, 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뭐 거기에 대응을 또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항공유 시장에서 사프가 증가한다. 뭐 그러면 당연히 거기 그렇죠. 맞춰서 네, 네. 해야 되는데 준비해야죠. 문제는 아직까지 이 사프와 관련돼 있는 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프로세싱 이 방식으로 이제 일단 상업 생산은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SK 같은 경우 유럽 수출에도 이제 성공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규모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연 한 30만 톤 정도는 생산해야 제대로 생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뭐 GS 칼텍스나 S-오일, HD, 뭐 현대오일뱅크 다 이제 코프로세스 방식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거를 이제 충분한 양을 생산하려고 그러면 전용 설비, 별도의 이제 사프 전용 설비를 이제 건설해야 되는데 네. 다들 검토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은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드나 보죠. 예, 비용이 기업들이 많이 듭니다. 멈칫할 때는 예. 비용 문제가 다 아무래도 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석유 특히 이제 정유 산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자본 산업이다 보니까 투자비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가뿐하게 조단위 1조 원 이상은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기업 입장에서 이게 예. 경기가 좋아도 이게 좀 문제가 될 텐데 최근에 정유사들이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게 이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분기 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보면은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HD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94%, 82% 감소를 했고요. 네. 에스올 같은 경우는 적자로 반전했어요. 네. 이러면 뭐 예. 어렵죠. 거다가 이제 올해 6월 말까지 상반기로 살펴보니까 네. 정유 대규모 이제 회사 4개사의 정유 부분 합산 영업 손실이 1조 5천억 원이에요. 우리가 보통 정유 회사 그러면 돈을 잘 버는 회사 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올해 같은 아니군요. 경우는 완전히 적자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할 여력이 이제 부족한 상황인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된 거죠? 정유사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산업으로 예.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취업생들 사이에선 기름집이라고 이제 불리면서 이제 넉넉한 예. 급여, 뭐 좋은 복지로 되게 맞습니다. 선망되는 이제 직장이긴 한데 그렇죠. 이게 적자를 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제일 큰 원인은 이제 정제 마진, 그러니까 원유를 들여와서 석유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마진이 지금 이제 축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유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휘발유, 경유 만드는 업인데 그렇죠. 올해 이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배럴당 따져보면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 한 3.1달러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보통 한 4에서 5달러를 넘어서야 이게 이제 손익분기점이다. 아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팔수록 적자. 그렇네요. 예, 이런 네. 상황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원유가 하락도 손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유 공장 근처에 가보면 거대한 원유 저장 창고들이 있죠. 동그랗게 생긴. 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원유들이 채워져 있는데 이 원유 가격이 지금 시중에서 거래되는 원유 가격이 낮아지면 자산 가치가 감소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게 손실로 인식되는 가지고 거예요. 있어봤자. 예, 그러니까 정유사들의 수익성이 올해 낮아지다 보니까 야 이게 조 단위로 들어가는 투자를 투자 감히 생각 못할 것 같은데요. 할 지금 여력이 없는 예.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의 상황인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나라는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프 그랜드 챌린지라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네. 2030년까지 113억 리터, 2050년까지 1,325억 리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업들한테 그냥 해라라고는 말을 안 들으니까 뭐 바이든 정부 때 만들었던 IRA 같은 네. 이제 여기에서 사프 생산도 이제 세금 감면 혜택을 이제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현재 사프 전용 생산 공장이 한 359곳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중에 30%에 해당하는 107곳이 미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사프를 생산하기 위한 투자 금액의 한 거의 절반 가까운 금액들을 이제 세금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항공사들이 이걸 사야 되는데 그렇죠. 이 비용 부담 때문에 좀 망설이고 있다 보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항공사들한테 톤당 500유로씩 사프를 구매할 때마다 보조금을 얹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법인세 공제, 그다음에 리터당 뭐 30엔 정도의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일단 기업들 부담을 좀 덜어주고 네. 항공사들도 이거를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다들 이렇게 사프 시장이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작년 말 올해 초를 이렇게 보니까 네. 이 유럽의 사프 산업이 이제 마진율이 생각보다 적더라. 라는 문제점이 좀 드러났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석유 메이저인 뭐 쉘이나 BP 같은 이런 기업들도 프로젝트를 일단 중단하자. 아니면 좀 보류해보자. 라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사용하긴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애매한 상황이네요. 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다들 안 하면 괜찮은데 또 중국은 되게 공격적으로 또 좀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폐식용유를 기반으로 한 사프 생산 설비에 10억 달러 이상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 중국은 당연히 이 기름 많이 쓰는 나라잖아요. 식용유. 그렇죠. 예. 세계 폐식용유 보유량 또 1위 국가다 보니까 원료가 넘쳐나는 또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중국도 사프 사용 의무화하고 있겠죠?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닌데 이게 수출용으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생산하는 이 사프를 이제 유럽에다가 갖다 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업체들이 이 수입산 이 중국산 사프 때문에 이제 못 살겠다라고 지금 또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석유화학에 이어서 정유도 중국 업체 때문에 좀 어려움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겠다.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정유 산업 자체는 이제 네.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제 미래 먹거리를 점점 잠식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유사 실적의 한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핵심 품목입니다. 그런데 미래 시장인 사프에서 만약에 밀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경쟁력이 과연 정유 부분에서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공허한 약속 아니냐, 말잔치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 좀 있고, 네. 그러니까 항공업계는 아니 사프가 충분히 생산되면 비용이 낮아질 텐데 너무 그렇죠. 비싸다라는 거고, 정유업계는 아니 항공업계가 충분히 사준다고 약속하면 우리 투자할 거야라고 예. 하는데 지금 수요가 못 미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료 수급도 좀 한계가 있고 차세대 기술은 아직 좀 상용화가 좀 멀고 지금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할지. 네, 일단 정유업체들은 다른 나라만큼 좀 도와주세요라고 정부한테 지금 요청을 하고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네, 좀 그러니까 지원을 원하겠죠. 네, 물론 이제 핵심 생산 기술인 수소 첨가 바이오 에너지라는 기술이 있는데 요거는 네. 이제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돼서 투자 금액의 15% 정도를 세액 공제 가능하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가까이 이런저런 공제 혜택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좀 모자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산세액 공제 이런 걸 좀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비용 부담을 좀 낮춰주는 게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전기요금이 이게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정유 산업에도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지난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3년간 70%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기업들이 이제 참 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생산 비용을 낮춰주는 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항공유 시장은 수요자 우위 시장이죠. 항공사가 이것을 사겠다라고. 사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항공업계를 포함하지 않고 연료 공급자, 정유사에 대해서만 자 이거 만드세요라고 하면 나중에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하지? 그렇죠. 라는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항공사에 대해서 의무화 때 이제 뭐 구매 유인책 다른 나라처럼 보조금을 좀 준다든지 그렇죠. 하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네. 양쪽이 좀 의견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잘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중국 얘기 아까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치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라오네요. 그러니까요. 다른 경쟁국만큼 해주면서 중국하고 좀 경쟁해서 승리해봐라라는 네.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장점이 이 재활용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 SAF에 들어갈 수 있는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잠재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시에 이런 이제 사프 생산 시설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좀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좀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미 벌써 늦은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수석 전문위원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